도배봉 말팡 결코가 세네 이거. 자 봅시다. 실전 모의고사 1회 풀어왔죠? 뭐 방식은 동일합니다. 일단 이 한 회차 여러분들이 풀어온 거랑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될 부분 챙겨가시면 되고, 문제 먼저 살펴보면서 1번에서 3번 세트부터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일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은 발문을 보니까 일치불일치죠? 넘어갑니다.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확인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기 활용형이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기억, 니은 이거 끊어가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동일해. 근데 이거랑 이제 별개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건 이제 독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팁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독서에서도 지문에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 나오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보통 친구들은 그런 거 나오면 짜증부터 내는데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 도표, 뭐 그래프 이런 애들도 예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독서 시간에는 사실 예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예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예시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예시를 어떻게 읽을지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예시라는 건 필자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데, 예를 들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시라는 건 중요한 정보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힌트입니다. 따라서 예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만약에 예시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을 내가 이해했다면 본인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면 예시를 통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시에 나와 있는 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치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시에 등장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에서 보기 유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혹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문을 읽을 때 사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앞에 나와 있는 정보로 치환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독해력 향상도 당연히 되고요. 예시를 그렇게 읽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보기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읽는 걸 일단 연습해 보시고, 다시 예로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 예도 예시죠. 이것도 예시입니다.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 그림과 글을 별개로 읽으면 안 돼요. 자료 활용 문제 나온다라는 걸 우리 발문을 통해 미리 확인했죠. 그러면 글을 읽다가, 지문을 읽다가 그림과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것 같다 하면 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가적으로 지문의 글로 설명된 내용 중에 그림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림, 그래프, 도표에 무조건 옮겨 적으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그림, 그래프, 도표에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냥 단순히 글 읽고 그래프나 도표 해석하는 것보다 글과 그림, 그래프, 도표를 계속 비교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옮겨 적으면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 그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지문에 그림, 그래프, 도표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 하나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림, 그래프, 도표에 글과 관련된 정보를 옮겨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그림, 그래프, 도표랑 관련된 문제를 묻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글은 안 봐도 돼요. 어차피 관련된 정보 여기다 다 옮겨왔잖아. 이것만 보고 풀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독서 파트에서도 그림, 그래프 이런 게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정보를 옮겨 적으면서 글을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이따가
자료 활용 나오면 여기다가 관련된 정보 중에 없는 것들은 조금 옮겨 적어가면서 읽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화작이니까 솔직히 무슨 독서처럼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내가 화법과 작문 처음 OT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화법과 작문 시간에 화법과 작문만 공부하면 시간이 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쉬운 걸로 이런 거구나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뭐 화작 같은 경우에 그림에 옮겨 적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옮겨 적어 가면서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떠올린 생각이고 이걸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러면 발문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 보기에 대한 일치불일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 순간 풉니다. 이걸 여기서 파악했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이거 풀러 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따라서 이걸 읽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읽고 선지로 가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의 경우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는 것이 습관화되면 조절 긴장증 유발할 수 있겠네. 얘를 읽고 바로 선지로 갑니다. 그럼 배경 지식은 얘랑 관련이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확성에 의문 제기하는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거 가능하겠네. 그죠? 여기서 동그라미 치죠. 그리고 얘로 가는데 내가 1, 2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정보가 머리에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이 이후 사례를 읽을 때는 얘도 머릿속에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이걸 읽는데 투자한 시간에 대한 아웃풋을 꺼내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눈 초점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나도 하루에 10번 이상 눈 초점 운동을 해봐야겠다. 그럼 이건 배경 지식이나 의문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일로 와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4번 봐. 제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 다짐한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안구질환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봐야겠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경 지식이나 정확성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5번 봐. 필요한 정보 어떻게 수집할지. 어떻게 수집한대?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한대. 그럼 맞죠? 자, 그 다음 수정체를 모양체라고도 하고 거리 인대를 침대라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끝났죠? 됩니다. 그죠? 정답 2번 이렇게 보고 넘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솔직히 이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화작인데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이 방법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읽고 그냥 쭉 확인해도 답보는데 지장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풀면 이런 식으로 확인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궁극적으로 독서에서 써먹길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난 무조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러면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너네들이 어떠한 방법론을 습득하더라도 왜 그 방법을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풀면 요렇게 풀리는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된다.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지문 읽으러 가기 전에 일치불일치 선지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일치불일치 선지 정독합니다. 왜? 내가 확인해야 될 정보가 뭔지를 미리 알기 위해서. 자, 그래서 1번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지식을 환기한다.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경험 언급, 그 다음 청중의 지식 환기, 요 두 개 체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얘를 색깔로 강조한 건 뭐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화법과 작문에서 첫 부분,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죠. 뭐 시작 부분에서 마무리할 때 이런 표현들이 화작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해당 내용이 실제로 그 부분에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는데 순서 안내하서 예측하게 한대. 그럼 이게 표면엔 없지만, 그래 표면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언제 얘기해야겠어요? 이거 무조건 초반부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해서 예측하게 하려면 발표 시작 부분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표면은 없지만 그래서 사실 얘도 앞부분을 확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표면에 초반부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선지와 다른 건 얘는 앞부분에 없다고 바로 X를 치긴 위험해요. 그죠? 왜냐면 이상하게 낼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뭘 할 수 있냐면 앞부분 봤는데 안내 예측할 수 있다 한다가 없으면 얘가 답일 확률이 높다 정도는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또 활용할 수 있냐면 시간이 없을 때 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앞부분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틀릴 확률이 0%는 아니지만 매우 낮죠. 그럼 그냥 찍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시간이 모자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안내해서 예측하게 한다? 이거는 표면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초반부에 있어야 될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3번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이것도 일단 질문 던지는 방식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물음표 나와요. 물음표 나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지문을 쭉 훑으면서 물음표 있는지 보면 돼.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세요. 그게 뭐냐면 얘를 꼭 확인해야 돼. 뒤에 거. 알겠죠? 그냥 질문 던지는 방식으로 호기심 유도냐, 질문 던지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냐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상호작용이죠. 그럼 물음표만 확인하면 안 돼. 물음표 뒤에 답변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어려운 건 아닌데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화법과 작문을 틀리는 친구들 있죠. 화법과 작문을 틀리는 이유가 어려워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시간이 무제한인데 한번 너 화법 지문을 1시간 동안 읽고 이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네들이 사실 화법과 작문을 틀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실수입니다. 실수.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실수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화법과 작문을 풀 때 되게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길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독서나 문학에서 머리를 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면서 뭔가 머리를 쓰려고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작은 머리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도 그냥 단어 비교해서 고르려고 해. 왜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모자라. 그럼 그런 방식으로라도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애초에 까놓고 얘기해서 45문제 중에 너네들이 맞힐 확률이 가장 높은 건 화작이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감점되는 건 치명타야.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알겠죠? 생각을 하라고요. 뇌 비우지 마. 알겠죠? 이게 화작을 뇌 비우고 푸는 애들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기계적으로 푼다고. 물론 그렇게 풀어도 독서나 문학에 비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은 건 맞아. 맞는데 그렇게 풀다 틀리면 피눈물 흘리잖아.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후회하지 말라고. 모의고사는 끝나고 후회하면 그만인데 수능은 끝나고 후회하는 걸로 안 끝나잖아. 실제 너네들 대학에 바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세요. 문학 독서보다 좀 덜 써도 되지만 생각해. 알겠죠? 이것도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냥 오케이 물음표 이러고 그냥 바로 체크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발표 내용에 삼는 이유를 밝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런 내용으로 왜 선정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는 어디에 나와야 돼요? 얘도 앞부분에 나올 확률이 높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앞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체크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뒷부분에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발표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선정한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고 바로 답을 고르는 건 위험하지만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얘랑 비교한다면 얘보다는 앞부분에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둘 다 매우 낮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가원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 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평가원 문제는 절대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걸 묻지 않아요. 독서는 독해에서 벗어나는 거 묻지 않아. 배경지식 이런 거 묻지 않는다고. 문학도 감상 이외의 걸 묻지 않아요. 너네들이 이 작품과 관련된 외부 지식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근데 화작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뒷부분이지롱. 이거는 화법의 본질과는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언급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수능 특강 화작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반비 언어적 표현이죠. 화법에. 이것도 개념이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갈게요. 표현 방식에 언어적 표현이 있고 반언어적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잖아요. 얘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나오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분명히 우리 문제 풀려면 한 번 나올 겁니다. 언어적 표현은 쉽게 얘기해서 말로 하는 거. 우리는 대본 스크립트를 보니까 글자로 표현된 거고요. 반언어는 반은 언어다 이거거든. 반은 언어다. 그래서 언어에 얹혀서 실현되는 거. 뭐 강세나 억양 이런 거 있죠. 비언어는 언어랑 관련 없는 거. 손짓, 뭐 제스처, 눈빛 이런 것들이야. 근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 억양, 강세 혹은 손짓 이걸 우리가 실제 발표를 보고 듣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 나오겠어 이거? 괄호로 나온단 말이야. 그죠? 괄호로 표현해줘야지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도 대부분 괄호를 보면 돼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인가? 아무튼 수능 특강에서 평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낸 적 없어. 수능 특강에서 이걸 어떻게 냈냐면 말에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사에 이런 표현이 있어. 아까 내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넣어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썼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언급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출처 밝혀 신뢰성 높인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신사공 기억해야 돼. 나올 때마다 그냥 그때 바로 흡수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처 밝히는 것만 있는지 확인하면 돼. 뒤는 어차피 자동이니까. 자, 그러면 확인해야 될 내용 확인했으니까 바로 질문으로 갑니다. 질문 읽어 나가요. 저는 요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눈에 피로를 느끼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거 이제 물음표잖아. 그죠? 반응을 확인하고 상호작용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시 그러시네요. 실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안구질환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휴대폰 사용과 눈 건강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 체크되죠? 얘네 둘 체크되죠?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여기서 체크하지 않아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건 PPT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그냥 지우 쭉 훑었거든요. 그냥 물음표 있는지를 쭉 훑었단 말이야. 그리고 대답이나 반응 확인하는 거 있는지 보고 그냥 바로 지웠어요. 근데 PPT에서 전체를 훑어보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확인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선정 이유는 뭐예요? 그래, 도움을 드리고자. 그죠? 그래서 이 4번도 맞다. 이 두 개 체크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부분이잖아. 그죠? 근데 순서 안에 없죠? 순서 안에 없잖아?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본래 우리 눈은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서 보고자 하는 대상과의 거리가 바뀔 때 초점을 순식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오랜 시간 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조절 긴장증이 생겨서 눈에 자동 초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정체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자료 제시하고 기억하시나요? 이거 뭡니까?
그죠? 이거지. 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까 선지 읽었던 거. 그죠? 공유하고 있는 경험 완급하여 지식 환기.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얘는 정답 선지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선지니까 상관없는데, 슥 읽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럼 이것만 확인한다. 이 선지를 얘만 확인하면 안 돼요. 그죠? 경험 언급하는 게 이거인지 확인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귀찮다고 대충 보지 말라고. 그럼 틀린다고. 아시겠죠? 생각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 요 정도는 고민하시고. 자, 그리고 자료 제시 나왔잖아. 그죠? 자료 제시 나왔으니까 이 순간부터 얘를 같이 보는 거라고. 얘 같이 보는 거라고. 그래서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이름이 선모체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내가 노란색 체크하고 있죠. 이걸 너네들이 실제로 체크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해도가 올라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수정체와 선모체근을 잇는 이것은 거리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텍스트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표 상황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발표자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그죠? 얘가 거리인대인데 이걸 뭐 레이저 포인터나 이런 걸로 가리키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걸 우리가 실제로 가리키면서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시죠. 그럼 화면 전환이야. 여기까지가 기억이잖아. 그죠? 그럼 기억 확인한다고. 그냥. 기억 확인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 가지고 공간 확인하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러면 수정체 초점 맞추는 원리 없었죠? 선모체분 기능 저하되었을 때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 없었잖아. 두 개 날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넘어간다. 자, 그다음 니은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먼 곳을 볼 때에는 선모체근이 늘어나 거리인대가 팽팽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리인대가 잡아당기고 있는 수정체가 납작해져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죠? 그럼 얘를 눈으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 알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얘는 화작이죠. 이거 이 짓 안 했어도 다 보는데 지장 없거든. 근데 이 습관이 들어있어야 너네들이 독서에서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얘를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자, 그럼 봐봐. 먼 곳을 볼 때 선모체근이 늘어나서 거리인대가 팽팽한 상태가 된대. 그러면 선모체근이 늘어나서 얘가 팽팽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잡아당겨요? 그래, 이렇게 늘어나야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 달려있잖아. 달려있잖아. 얘 거리인대가. 그럼 여기가 팽팽해지겠죠. 그럼 얘가 뭘 땡겨요? 이걸 땡겨오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얇아지겠죠.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고.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독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 너네 이 내용,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잖아. 그죠? 그거를 얘는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 독서는 여기에 더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왜 뭐 요즘에도 수학 공부할 때 센수학 푸는지 잘 모르겠는데 센수학 이런 문제집 풀 때 A단계부터 푸는 것처럼 화작의 지문 내용이 쉬우니까 내가 독서에서 바로 하는 게 어렵다면 이런 데서 연습하라 이거예요. 이런 사고 과정을. 그러면 나는 지금 화작을 선택했기 때문에 화작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독서와 관련된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고 다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그 반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독서였잖아요? 분명 얘를 물어볼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이제 화작이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 거 그대로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것도 생각은 해보는 거죠. 가까운 데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모체근은 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리인대가 좀 이완돼요. 그죠? 그러면 수정체는 두꺼워지겠죠.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라 이거야. 그리고 오래 보게 되면 거리인대가 이완된 상태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독서였으면 여기 전자된 거 생각해야 돼요. 그죠? 휴대폰을 오래 보게 되면 거리인대가 이완된 상태가 된대. 그럼 휴대폰을 오래 보는 건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정보가 쉽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휴대폰을 못 그러면 뭐 저기 멀리다 두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가까이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서에서는 이걸 이 정보를 통해 가까운 상황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 습관을 들이라. 아시겠죠? 자, 나중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저하되는 거래. 자, 그럼 여기서 니은과 관련된 거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니은 초점 운동이 거리인데 힘을 키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향상된다 이런 거 없죠? 날아가고 그다음 먼 곳을 볼 때는 거리인데가 잡아당기고 있는 수정체가 납작해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또 화작이라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바로 동그라미 치지 말고 제발 진술이 맞는 진술인지 확인하고 골라. 아시겠죠? 이런 거 있었지 뭐 화작이니까 함정 안 파겠지 이러고 고르지 말고 그러다 실수하지 말고 알겠죠? 실제로 확인하면 수정체 납작해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예시죠? 잡아당기고 있는 수정체가 납작해져서 그러면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지문을 읽는 목적이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해결했잖아. 그죠? 그리고 사실 1번 선지도 요 두 개 남았는데 답이 얘일 가능성은 높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확인하겠죠.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이제부터는 정도 안 해도 돼. 아니 선생님 필요 없는 정보도 아예 안 읽진 말라면서요. 그건 그 정보가 다른 데 필요할 수 있으니 안 읽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트는 이제 이거 확인하면 끝이잖아. 다른 정보 필요 없잖아. 그죠? 여기서는 솔직히 안 읽어도 그러니까 내용을 안 읽어도 된다고요. 이것만 해결하면 필요 없는 정보가 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출처 있는지만 찾아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남은 내용을 출처 있는지만 그냥 쓱 보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거 바탕으로 했대요. 그럼 확실히 답 얘잖아. 그죠? 이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2번 고르고 2세트 넘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합으로 갑니다. 복합. 그래서 4번에서 7번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쭉 훑어봐요. 문제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읽을지부터 먼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4번은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니까 무슨 생각하면 돼? 나올 때마다 체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A, B야. 무슨 생각하면 돼? A, B 눈으로 확인하고 나눠서 체크해야지 이 생각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에 그리고 나에 반영되지 않은 걸 고르래. 자, 그럼 봐라. 나에 대한 일치부를 치려. 이거 언제 읽어? 나 읽어가기 직전에 읽으면 돼. 왜? 최대한 기억이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사실 발문은 나에 대한 일치 불일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거. 그죠? 뭐라고 돼 있냐면 가를 바탕으로 놔줘. 그럼 솔직히 정확하게 이걸 체크하려면 가를 바탕으로도 체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 잘 체크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가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 선제 판단 기준이 발문이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나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들면 안 돼요. 얘도 체크해야겠다는 의식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적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는 있는데 가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출제할 때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실제로 얘가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세트는 너네들한테 뭘 묻는 세트야? 화법 과장문을 묻는 세트다. 그죠? 그러니까 둘을 엮는 걸 물어보는 게 사실 본질이에요. 출제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정답의 근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를 출제하기도 해요. 의식은 하고 있어야 돼. 다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얘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어차피 이거 나 읽으러가기 직전에 읽을 거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가를 읽었다는 소리잖아. 내가 나 읽으러가기 직전에 이걸 읽을 거면 내가 이미 가를 읽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나 읽어가기 직전에 얘를 읽을 때 머릿속에 있는 가의 내용으로 가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내용도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선지를 정독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이게 가에 있었나? 헷갈리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거는 굳이 가로 돌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대신 무슨 생각 정도는 하냐? 이 내용은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만약에 나가지고 정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이 가와 다른 내용인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 정도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네들도 그 의식은 갖고 있으세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알겠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가 사실 최근에 강화되는 추세거든. 너네들 작년, 재작년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화작, 복합형이 예전처럼 따로따로 묻는 게 아니라 묶어서 묻는 문제들이 많아졌었단 말이에요. 그죠? 확인할 때도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유형의 산지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그게 더 강화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과 작문을 엮어서 물어보더라도 작년, 재작년 수준에 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제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헌법과 작문이 아니라 이제 작문과 독서, 헌법과 언어 이렇게 묶이죠. 그죠? 그러니까 헌법과 작문을 강화하는 문제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개발 인력을 작문과 독서나 헌법과 언어로 돌려야 돼요. 얘는 빨리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유형이 강화될 것 같진 않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 화작 시간이니까 작문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올해. 알겠죠? 작문의 텍스트 양이 많아지거나 작문의 정보 양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왜? 테스트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 작문과 독서 유형의 문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반응이 올지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에 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해 대놓고 작문과 독서를 출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 아직 교육과정이 전환된 상태로 기출하는 건 아니니까,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전이랑 다른 스타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여기는 어차피 화작이라서 얽매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얽매 애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하냐면 높임법 이런 거 잘 보라고 그래요. 헌법이랑 엮어서 내기 좋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작이니까 작문이 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 생각은 하세요. 올해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얘를 나 읽어가기 직전에 읽어야겠다. 다만 가를 바탕으로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확인해야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가를 수정 보완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얘는 가 끝나고 와야겠다. 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질문 들어가는 거죠. 왜? 기억, 미음 확인하면서 읽어 나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바로 확인하면 되죠. 지난 회의 결과 환기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거 결정했는데 회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 기사 구성 내용 구성 그죠? 이거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너네들 공부할 때 확인해야 돼. 알겠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생각하는 걸 귀찮아한다가 뭐냐면 이거 독서였잖아. 무조건 확인해요. 무조건 확인해. 근데 화작은 너네들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면 있었던 것 같으면 동그라미 치는 경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경향이 있어. 독서 너네 안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작도 그냥 단순히 것 같아로 풀지 마. 것 같아가 선생님들이 맨날 강조하는 감이야. 감으로 풀지 말라가 그거란 말이야. 것 같다고 OX 체크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OX 체크하라고. 어차피 근거는 100% 지문에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넘어가요. 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기사 내용에 주목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와만 관심을 갖게 돼서
행사의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뭐예요? 어? 주제야 취지가? 의도야? 내가 얘기했죠. 어휘 찾으라는 거. 이런 거야, 이런 거. 알겠죠? 이거 처음 본 사람 없잖아. 취지란 글자는 계속 봤죠. 그리고 대충 어떤 문맥인지도 알죠. 뭐 이럴 때 쓰는 거 같은데, 그래서 니네들이 그 문맥 가지고 지금 막 얘기한 거잖아. 주제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렇게 넘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독서 같은 거 읽을 때 글이 흐려지는 거라니까. 내가 얘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의미가 흐려지니까 전체 글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 습관 자체를 이런 걸 찾는 게 당연시 돼야 돼요. 알겠죠?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독서 수업 듣는 애들은 어차피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진짜 한 9월, 10월까지는 어휘 가지고 개지랄 할 거야. 지랄지랄 할 거야. 알겠죠? 모르면. 왜 지랄하냐면 저 새끼 무슨 어휘 패티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습관을 들이길 바라는 거야. 무슨 습관이 들이길 바라냐? 첫 번째, 자기 점검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돼. 내가 뭘 모르는지 알려면 너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 이거 모르지? 이렇게 안 물어봐 준다고. 수업 시간에 나랑 같이 하는 건 내가 물어봐 줄 수 있지. 너 이거 모르지?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지.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 습관이 들라고 수업할 때는 내가 계속 너 이거 모르지로 지랄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내 의도는 이거라고. 공부를 할 때 와 이거 저 국공 수업 듣고 있었으면 이 새끼 또 지랄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체크해서 찾는 거. 그게 내 목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네들이 국어 성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솔직히 느슨하게라도 문맥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 답을 고르는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습관이 체화되는 건 공부에 치명적이야. 문대고 넘어가는 게 체화되면 그건 치명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어휘를 아냐 모르냐의 기준을 딱 정해줄게요. 내가 물어봤을 때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물어봐. 알겠죠? 이거를 국공이 물어봤을 때 저 새끼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혜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 없으면 그냥 찾아. 알겠죠? 그냥 찾아요. 그냥 당연히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전 찾아서 여기다 적고 외워오라고까지는 안 해. 내가 이렇게 취지 뭐니 했는데 너네들이 숙제하면서 검색해서 찾아왔어요. 그럼 그걸 눈으로 읽어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하겠다고. 알겠죠? 왜냐면 내 목표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안다가 아니라 이 단어를 본인 스스로 내가 정말 이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아나?를 묻는 거. 그 다음 모르면 찾는 거. 이 두 개가 체화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찾아온 걸 읽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대신 찾아는 와. 알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웬만하면 이거 내가 단어장 만들라는 거 화장에서도 얘기했나? 독서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화장에서 얘기했어요? 만들어 제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적으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있는 그 의미를 보고 너네 스스로 이해한 내용으로 단어장을 만들라고요. 그게 힘들면 예문이라도 좋고. 화장에서 얘기했어? 그러면 더 심하게 지랄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내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살짝 언급하고 말하는데 숙제인데 왜 안 찾아? 찾아. 알겠죠?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알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취지라는 건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 부각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 자, 그럼 이게 취지예요, 그죠?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생각하는 거 귀찮아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다. 너네들 이거 독서였으면 이 의미 머릿속에 박았어요. 그죠?
중요한 게 이거래잖아.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안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래잖아. 여기 중요 정보잖아. 그죠? 독서면 이거 머릿속에 박았다고. 근데 화자가 이거 그냥 눈으로 글자 확인하고 넘어가잖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이거 머리에 넣는 건데 얼마 안 걸리잖아. 납득할 수 있잖아. 학생들이 급식 메뉴 왜 선정하냐면 급식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맛있는 거 주면 음수 줄어들 거 아니야. 그게 취지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구나를 생각을 하라고. 귀찮아하지 말고. 아시겠죠?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좋아.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실력이 강조되겠구나.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자, 우리 미리 알고 있다. 얘 바탕으로 기사문 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너희들 머릿속에 기사문의 구성이 잡히고 있어야 돼. 나를 아직 안 읽었지만 여기 읽으면서 기사문의 구성이 잡히고 있어야 돼. 아, 표제 부제에는 취지 넣겠구나. 그리고 처음에 취지 밝히고 그 다음에 메뉴 날짜 나오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그게 우리가 먼저 발문을 확인한 이유잖아. 자, 그래서 니은 나왔으니까 바로 이거 확인해요. 그죠?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난 쟁점을 제시한다. 자, 쟁점이 뭐예요? 그렇지. 다투는 지점이야. 다투는 지점. 그러니까 부딪히는 지점을 제시한다. 쟁점이라는 단어는 토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쟁점 제시하는 거 있어요? 쟁점 있어 없어? 없죠. 부딪히는 지점 없잖아. 뭐 싸우는 거 없잖아.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 이제 이거 갈등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잖아. 그죠? 그럼 그냥 이거 고르면 돼.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디귿부터 미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할 필요 없겠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A죠. 여기까지가 A죠. 자, 그러니까 A와 관련된 거 바로 체크한다 또. A와 관련된 거 체크해. 자,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제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자, 일단 학생 1이 학생 3의 문제점 지적한 거 있어 없어? 없죠? 아웃. 다음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 먼저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 일부 인정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아웃. 두 개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 4번 A에서 학생 2는 실제 선지는 A, B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용한다. 자, 학생 2가 학생 3의 내용의 효과 고려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래,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 다음 수용한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잖아. 그죠? 얘는 가능해. 그죠? 그 다음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인다. 자, 그럼 먼저 학생,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체크해야 돼.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시행 방안을 덧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둘 중에 뭘 먼저 체크할지는 사바사지만 너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건 둘을 찢어서 체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한 번에 확인하는데 정보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자, 그럼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이 뭐예요? 취지부터 언급하자 이거죠. 그리고 학생 1이 이야기한 시행 방안은 뭐예요? 그렇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그리고 뭘 확인해야 돼? 하여인지를 확인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행 방안이 얘랑 관련이 있는지 체크해야 돼. 그죠? 얘랑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빠르게 읽으면 되죠. 아예 안 읽는 건 위험해.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세부 정보 확인이라든지 B로 체크된 부분도 없으니까 여기는 비교적 빠르게 읽어도 괜찮아. 그래서 뭐 그래, 급식 메뉴 어떻게 과정 거쳐서 선정해야 되는지도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좋아. 근데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쓰면 좋겠어.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읽으면서 눈으로 글자 읽으면서 넘어가고 있으면 안 돼. 무슨 생각해야 돼? 나의 구성이 떠오르고 있어야 돼. 지금 나의 이런 게 들어올 거라고요. 이거 바탕으로 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밝히긴 밝힐 건데 길게 쓰진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과정에 따라서 서술하자.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선정 방법 과정에 따라 서술을 해보고, 그 다음 내가 취재해보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선호와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빡세더라.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키자. 좋다. 그러면 빡세다 이 내용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얘도 개념이거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것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숙제는 다음 시간에 화작 통합이랑 작문 봐야 되니까 우리 합법 1에서 3번 7에서 9번 안 했죠? 7페이지 했나? 안 했죠? 이것만 써. 네, 이것만 써. 요 한 세트만 세 문자만 하고 일주일 동안. 알겠어? 내가 얘기했죠? 제발 개꿀 화작 숙제 적다 놀아야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탐구, 수학, 영어, 문학 독서 공부해. 그러라고 적게 내주는 거야.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만 하면 돼요. 네, 그거 한 세트만 해도 돼.